음식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건강을 되찾게 해준 전통장.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전통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승희 씨. 기다릴수록 깊어지는 장처럼 구수한 인생 이야기.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잘못된 걷기 습관들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 효과 만점 걷기. 쉽고 재미있게 내 몸을 고치는 바르게 걷는 방법 대공개. 쓰는 건 쉽지만 모으기는 어려운 월급. 내 돈 제대로 떡소리 나게 모으는 방법 없을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월급 재테크 노하우 공개. 한반도 최남단,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땅끝 마을 해남이 있습니다. 가을 바람은 어느새 남쪽 끝까지 찾아왔습니다. 긴 기다림으로 빚은 전통장을 품고 있는 수백 개의 항아리. 여기엔 인생 이야기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된장 참 먹음직스럽죠. 음식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마음으로 된장을 만들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맑은 물, 좋은 흙에서 여름 내 자란 곡식을 거두느라 바쁜 요즘. 아이고, 우리 콩 잘 익어가고 있는가 모르겠네. 직접 콩을 키워 전통장을 만드는 이승희 씨의 콩밭에도 잘 익은 콩들이 꼬투리마다 달렸습니다. 안 본 사이에 엄청 많이 풀이 또 생겨버렸네. 이게 계속 풀이 이렇게 크면서 잡초로 무성하니까 내년에 씨를 안 받으려면 수시로 와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승희 씨는 이 까만 쥐눈이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데요. 아이고, 익은 것은 익었네. 네, 이게 쥐눈이 콩인데요. 쥐눈을 닮았다고 해서 서목대라고도 하고요. 또 양리성이 높다고 해서 약콩이라고도 부르는 콩입니다. 보통 그 메주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많이 만들어서 찌개도 끓여 먹고 드시는데, 쥐눈이 콩으로 청국장을 만들게 되면 훨씬 냄새도 안 나고 맛이 고소해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청국장을 냄새 때문에 기피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수확한 쥐눈이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 날. 먼저 쥐눈이 콩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쥐눈이 콩은 콩껍질에 글리시테인이란 영양분이 많은데요.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선 씻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찰을 이렇게 손으로 부벼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물에 의해서 불순물이나 부유물이 떠나가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콩에 있는 영양성분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떠나온 것은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버리려고 분리를 해뒀습니다. 잘 씻은 콩은 큰 가마솥에 넣어 삶아주는데요. 물은 얼마만큼 정도 넣어요? 물은 보통 콩의 2.5배를 부어야지 콩이 굉장히 많이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가마솥이 주는 영향이 일반 양은솥이나 스텐솥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열 보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끓여가지고 뜸을 들이는 식품을 만들기에는 적절한 데다가 압력솥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주를 띄우기 위한 그 조건에 유리하도록 익혀줘요.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처음에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사실 제가 집에 없었거든요. 서울에 딸아이 시험 때문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왜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당신이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머리가 멍 때린다고 하나요? 멍해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암 걸리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본인은 태어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리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서 참. 결혼 후 15년 동안 미용실에서 일했던 이승희 씨. 바쁜 일상 속에서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심정을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몸이 좋다는 거는 뭐든지 먹고 싶은데 마치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항암식품으로 우수한 것이 된장 청국장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지껏 그거의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정말 만들어 먹다가 이제 넉넉할 때는 이웃들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관련 자격증을 따고 뒤늦게 대학을 다니며 연구를 거듭했던 이승희 씨. 그 노력을 인정받아 해남군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마음으로 전통장을 만들고 있는 이승희 씨.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전통장을 오늘도 정성껏 만듭니다. 잘 삶아진 콩을 발효시키기 위해선 적당한 두께로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국장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치는 이 두께, 이렇게 발효하려고 하는 두께가 5cm 정도, 5 내지 6cm 정도 두께를, 이 정도 두께가 되게 청국장을 싸가지고 띄워야지. 너무 두껍게 이렇게 많이 10cm 막 그렇게 해버리면 청국장이 좋게 잘 뜨지가 않아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황토 온돌방에 볏짚을 깔고 삶은 콩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볏짚 속에 있는 균주가 삶은 콩을 잘 발효시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은 콩 위에 천을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담요까지 덮어 3중으로 철저하게 보온을 시킵니다. 온도는 보통 실내 온도를 28도? 28도 정도 해주면 청국장이 이제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표면이 올라가서 한 40도 정도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이렇게 2, 3일을 기다리면 청국장이 완성됩니다. 청국장뿐 아니라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된장들이 항아리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된장 하나에도 이승희 씨만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 때 먹을 된장 좀 퍼가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 노란 된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노란 된장은 이제 그 1년짜리는 정말 병아리색처럼 노래요. 그렇지만 곰삭지 않았고 감칠맛이 부족하고요. 된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된장이 2년 이상 숙성하게 되면 양리성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4년 된 된장은 어떨까 하고 4년까지 두고 먹어보니까 3년 된장보다 더 맛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짜리를 이렇게 먹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만큼 맛이 깊어지는 된장. 정성과 시간을 품은 이 항아리들이 이승희 씨의 봄을 이룹니다. 여기 있는 게 3년 숙성시킨 건데 3년짜리 줄에는 엎어진 빈 항아리들이 많죠. 네. 다 판매하고 이제 조금 남은 거 있는데 구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산 어떻게 된장 열어볼 수 없나요? 1년, 2년 사? 네. 안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늘 그 열어보고 또 맛도 보고 그러면서 뚜껑 다시 닫아놓고 했더니
나중에 3년 돼서 열어보니까 그렇게 열어서 맛을 보고 했던 항아리는 정말 변해가지고 맛도 떨어지지만 막 벌레가 성에서 굉장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장은 함부로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오후 이승희 씨네 밭에서는 마늘 파종이 한창입니다. 마늘 파종은 기계로는 못해요? 아이 배차도 한 것 생긴다고 나왔는데 못 쓴다가 돼. 사람 손이 지리라고. 잘 안 들어가요 땅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힘든 작업. 아이고 동네 할머니들이 총출동하셨네요. 품앗이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 이승희 씨는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형님! 얼른 오세요. 진지 드시게. 얼른 오셔. 많이 씹었어. 아, 나 힘들지라. 음에 그렇게 차라리. 고등어 김치찜부터 잡채까지. 야 정말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온 사람이 전통장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까 했는데 직접 먹어본 후로는 동네 할머니들 모두 이승희 씨의 장맛에 반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된장 명인이신데 된장 맛이 그렇게 좋아요? 응. 된장 어떻게 맛있어요? 몰라 저 사람 물어봐. 고수 알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매주를 삶아서 매주 잘 띄놓게 된장이 맛있더라. 같이 담은 양반들이요. 이 아줌들이 또 오셔서 된장 담으세요. 예 맛있어요. 콩이 좋아서. 제법 없어? 지난번 만든 청국장은 발효가 잘 됐을까요? 청국장 2박 3일 동안 띄웠으니까 잘 떴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아, 기가 막히게 떴네. 콩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가는 실 모양의 끈적한 진이 생겼는데요. 볏짚 속에 있던 고초균이 만들어낸 영양분으로 이 물질이 많을수록 좋은 청국장이 된답니다. 정말 이쁘게 잘 떠줬네요. 맛있어. 고소해요. 이 맛에 청국장을 만든다니까요. 좋은 청국장에는 1g당 10억 마리의 발효균이 생긴다고 합니다. 맛있게 뜬 청국장은 청국장의 색깔이 약간 진해요. 그냥 그 멀겋게 뜬 청국장은 그 깊은 맛이 안 나거든요. 너무 냄새가 강하게 나면 음식이기 때문에 또 역한 부분이 있어서 냄새도 적당히 이제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골라야 맛있는 청국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청국장을 간단하게 해 드시는 방법은 되게 콩이 삶아지면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짚을 깔고 그 위에다 거즈를 덮어서 그 위에 청국장 안칠 콩을 깐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두시고 이불을 덮어서 48시간 정도 이렇게 덮어 두시면 스티로폼은 열 보관이 잘 되기 때문에 비교적 청국장을 실패하지 않고 잘 띄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5월부터 8월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5월 이전이나 8월 이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방에서 그런 방법을 취해서 청국장을 띄우시면 맛있는 청국장을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국장을 먹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고마워요. 다정한 두 부부가 나란히 향한 곳은 집 옆에 있는 텃밭입니다. 이거는 김장배추, 이거는 고추, 쪽파, 당근. 우리가 먹을 거리는 골고루 다 심었어요. 병이 나은 후부턴 대부분의 채소를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키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당귀.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저기 가서 숟가 좀 따고 상추 좀 따고.
어머님 뭐 하면 다 따라다니시나 봐요. 개가지 따라댕기요 지금. 강아지가 그 주인 따라댕기대기 항상 따라서. 그래야 맛있는 밥이 나오죠. 야, 이제 저녁 찬거리 준비 끝입니다. 도와주면 더 이제 계속 더 늘어난 거 일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것도 하죠. 이것도 해주기를 바라고.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친구 같고. 이제부터는 이승희 씨가 솜씨를 발휘할 차례. 먼저 청국장찌개를 만들어 볼까요? 청국장을 끓일 때는 먼저 이제 육수를 내야 되거든요. 육수를 내려면 이렇게 멸치를 먼저 물에 넣고 물이 끓고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마를 넣고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일반 물하고 다르게 알갱이살이 빠지잖아요. 끓여요. 보통 호박 이 정도면 한 두부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마를 건져냈기 때문에 야채 또 청국장을 끓이면서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신김치거든요. 신김치를 이렇게 묵은지로 준비해서 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거기다 넣겠습니다. 사실 찌개용으로 드시면 굉장히 좀 식감이 편하지가 않아요. 좀 억세거든요. 그렇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듬뿍 넣어가지고 진해공 청국장 간을 전혀 안 한 생청국장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양 만점 구수한 청국장찌개 완성입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채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늘하고 생강을 갈아 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매실 홍수객을 이렇게 2스푼 정도 여기에 고추장도 된장만큼 넣어줍니다.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요. 맛을 좀 더 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식초를 약간 넣어주고요. 깨를 이렇게 갈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키 포인트가 청국장을 알갱이 자체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양을 넣어서 채소 겉절이를 해주게 되면 양념이 잘 배게 조물조물 손으로 묻혀주면 구수한 맛이 살아있는 매콤 새콤 청국장 채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사과도 있을 거고 파프리카도 있을 거고 양배추 또 양상추 이렇게 골고루 여기에 뭐 오이가 있어도 좋고요. 이제 여기서 소스를 뭐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콩을 삶아가지고 메주콩이에요. 메주콩을 삶아서 과일하고 파인애플 또 키위하고 이렇게 갈아서 소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주면 샐러드가 끝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수분이 많은 거를 이 청국장이 잡아주기 때문에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아삭아삭하면서도 구수하고 달콤한 청국장 샐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상큼하고 맛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을 활용하면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청국장을 그냥 생으로 입에 넣고 씹어 드시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이렇게 같이 김하고 구운 김이에요. 준비를 해서 청국장을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간장을 찍어 드시기도 하고 김치를 올려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청국장하고 김에 밥을 싸서 그냥 먹기만 해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 맛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이번엔 청국장 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음료로 마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청국장을 가지고 커피를 이용해서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모두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냄새는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평상시에는 커피를 마시면 막
심장이 뛰는 소리 같은 게 저 귀에 들릴 정도로 좀 그런 그 증상이 있어서 안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고 나면 그런 느낌이 없어서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마셔줍니다. 뜨끈한 가을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부부. 함께 밥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요즘 찬바람이 나서 그런가 청국장이 더 맛있네. 정성과 기다림으로 빚은 전통장은 바쁘기만 했던 이승희 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다려야 깊어지는 장처럼 세월만큼 인생도 깊어짐을 알기에 오늘도 그녀는 천천히 또 느리게 인생을 빚습니다.